쭈아, 잘들 지내셨나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진홍빛 연구에 이어 어느덧 세 번째 작품이네요. 저번에 소개했던 진홍빛 연구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작품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시대의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1837년 찰스 디킨스가 쓴 작품인데요. 제목인 올리버 트위스트는 이 작품의 주인공인 소년 올리버의 이름입니다. 작품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인 올리버 트위스를 통해 저자인 찰스 디킨스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자인 찰스 디킨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1812년 영국에서 태어난 디킨즈는 영문학사에서 현재까지도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위대한 작가로 칭송받는 작가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랬듯 찰스 디킨스도 마찬가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일하는 등 정말 많은 고된 일들을 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감옥에서 나와 할머니의 유산을 물려받은 뒤에는 법률사무소 서기 일과 신문 기자 일을 하였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그의 작가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디킨스는 보즈의 스케치라고 하는 단편 모음집을 시작으로 수많은 작품을 집필하였는데요. 그중 올리버 트위스트는 1837년 잡지 연재를 통해 세상에 얼굴을 내민 작품입니다. 그는 집필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쓴 작품의 낭독 활동도 열심히 하였는데요. 오죽했으면 주치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낭독회를 강행하였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하여 결국 1870년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는 글과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한 소설가였습니다. 그 양반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주인공이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았는데요. 고빈원에서 태어나 거리에 거지나 다름없이 먹고 자며 자랐고 여기저기 팔려 보내지는 등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런던으로 도망을 쳤지만 하필이면 소매치기 페이긴 일당의 눈에 들어 강제로 소매치기단에 합류하게 되는 등 런던에서의 앞날도 깜깜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년의 앞날에 꽃길이 펼쳐지기는 할까요? 다음으로 낸시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진홍빛 연구는 환상의 콤비가 있었다면 올리버 트위스트에는 딱히 그 정도 인물은 없어서 누구를 두 번째로 소개할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낸시를 골라보았습니다.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익스라는 악당과 같이 사는 창녀로서 올리버를 납치하는 등 독자들을 똥줄타게 만드는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는 개심을 하고 올리버를 위한 행동을 함으로써 올리버의 인생 역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설한 인물인 로즈 메일리나 메일리 부인, 브라운로 등이 있고 사악한 넝크스, 사익스, 범블 부부 등도 있지만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언급하기로 하고 등장인물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버 트위스트의 뭐 아니면 도 여정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고빈원에서 추위 속에서 태어난 올리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혼자였습니다. 올리버를 비롯한 많은 고빈원의 아이들은 따뜻하게 감싸주고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어느덧 고아 농장에서 9살을 맞이한 올리버는 당시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기라는 하는 듯 굉장히 작고 왜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와는 달리 심지가 곱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많이 먹고 한창 성장해야 하는 어린 아이가 그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으며 자랐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어느 날은 올리버가 아이들을 대표하여 죽을 딱 한 그릇만 더 달라고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죽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한 올리버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구빈원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찼겠다 올리버를 내쫓을 심산으로 여기저기 도제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굴뚝 청소부의 도제로 보내려다가 본인이 울며불며 매달려서 결국 장의사의 도제로 보내졌는데요. 장의사 밑에서 곧잘 적응하고 그럭저럭 지내나 싶었지만 그곳에서도 올리버를 가족처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비슷한 또래인 노아는 오히려 무지성 패드립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결국 이런 괴롭힘을 버티지 못한 올리버는 그 어린 나이에 런던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고도 돈도 없이 어린 올리버가 런던을 간다고 뭐가 잘 풀릴 리가 없겠죠. 런던에 가자마자 마치 물고기 낚듯 잭 도킨스라는 소년에게 낚여서 소매치기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올리버를 매의 눈으로 노리던 소매치기단의 두목인 유태인 노인인 페이기는 착하고 순수한 올리버를 타락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쩌다 보니 올리버는 경찰에 잡혀버렸고 착한 노신사인 브라운로에 의해 구해져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올리버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올리버가 책방으로 심부름을 갈 때 페이긴 일행의 낸시라는 창녀가 올리버를 납치하였던 것인데요.
결국 또 다시 페이긴의 소나기에 들어간 올리버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페이긴의 동료인 사악한 사익스와 도둑질을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은밀히 좁은 창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으나 올리버는 결국 그 집의 하인에게 걸려서 총을 맞고 홀로 저택에 버려졌습니다. 총을 맞고 생사의 기로에 내몰린 올리버에게 이제 또 어떤 위기와 기회가 닥쳐올까요? 전체 3부 중 1부는 이렇게 올리버가 총을 맞고 쓰러지면서 끝이 납니다. 이후 2부와 3부에서는 올리버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며 마침내 올리버가 행복하게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구빈원에서부터 악연 그 자체였던 범부를 비롯한 악인들이 벌을 받는 사필귀정,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 등이 펼쳐지며 끝이 납니다. 찰스 디킨스의 초창기 작품인 올리버 트위스트는 다소 개연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가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만한 흥미로운 소설입니다. 월간지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소설은 진홍빛 연구와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극심했던 19세기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마도 불쌍한 올리버의 인생 역전 스토리가 많은 대중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성장소설이면서 동시에 사회고발 소설이기도 한데요. 당시에는 신구빈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구빈법의 새로운 버전으로서 구빈법이라는 이름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정말 좋은 복지 정책인 것 같지만 시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아마 멜서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구론이라는 책을 쓴 경제학자인데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반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는다고 하였는데요. 인구의 증가를 식량의 증가가 따라잡지 못해 결국 식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좀 배우신 분들에게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식량을 축내는 과잉된 인구는 누구일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미혼모, 창녀 등 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구빈법을 시행하여 인구를 조절하고자 하였는데요. 작품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빈원에서 서서히 굶어 죽든가 바깥에서 빠르게 굶어 죽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규칙을 세웠다는 부분에서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구빈원은 한마디로 출구 없는 감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뭐 요즘을 봐도 아시겠지만 어디 인구라는 게 국가 마음대로 조절이 되나요? 올리버와 같이 추위 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전히 많고 국가는 이러한 아이들을 외면하니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국가는 이러한 빈부격차의 원인을 어디에 돌렸을까요? 바로 빈민들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들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탓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이라 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해 찰스 디킨즈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설가이지만 특이하게도 위생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열악한 거주 환경과 이에 대한 사회 지배층의 무관심에서 사회 문제들이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작품 속 선을 상징하는 브라운 로나 메일리 가족이 살고 있는 밝고 깨끗하고 빛나는 공간에 반해 협잡꾼들의 소굴이 다락방처럼 음침하고 어둡고 지저분한 곳인 이유가 디킨즈의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었죠. 디킨즈는 인간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어둠에 빠지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부유층과 빈민층으로 사람들을 가르고 분류했다면 디킨즈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진 인물들에게 각기 다른 결말을 입혔는데요. 브라운 로나 메일리 가족들을 비롯한 선한 사람들은 항상 선했으며 빈민 소굴에서 자라난 올리버는 어두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마음을 항상 잃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기에 빛의 세계로 들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페이긴 일당으로서 지탄받을 삶을 살아온 낸시는 선한 본성을 지켜 올리버를 구하였고 마지막에 사이긴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로즈 메일리의 손수건을 흔들며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끝날 때까지 더럽혀진 영혼의 악인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도망치다 목이 졸려 죽는 등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구빈원의 지배자였던 범블 부부가 구빈원 VVIP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요약하자면 디킨스는 각 개인은 올리버나 낸시와 같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켜나감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다수의 행복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한 분열 정책에서 벗어나 공중위생과 주거 환경의 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빈민들의 삶의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을 날카롭고 유머러스하게 소설을 통해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사회 비판 소설을 써온 찰스 디킨스는 소설가로서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도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소설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의 문제와 원인, 그리고 해결에 대해서 거침없이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그려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대중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대단한 소설가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한테도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 여기저기서 많은 약자들이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은 시대가 변해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디킨스풍의 유머와 풍자가 담긴 소설이 지금도 사랑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흥미가 막 뿜뿜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버의 성공 스토리도 재밌었지만 멍크스를 비롯한 페이긴 일당들의 스토리가 흥미로웠습니다. 뭐랄까 선한 사람들과 달리 이 악인들은 같은 악인일지라도 저마다 입체적이고 결이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페이긴, 사익스 등 인물들이 더 매력적이고 흥미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누가 가장 좋으셨나요?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셨다면 얼른 올리버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만 인사 올립니다. 안녕!